똑같지 않은 인터뷰,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개혁신당의 천하람입니다. 여전히 국회에 계십니까? 네, 지금 국회에 있습니다. 네, 며칠째 거기 머물러 계시는지 모르겠군요. 예, 이건 뭐 지금 우리가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던 정말 광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12월 3일 내란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지난 주말에 순천에도 갔다 오고 그러고 싶었는데 지금 계속 국회에 비상대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시점을 지난주 토요일로 좀 돌려보겠습니다. 윤석열 탄핵안 표결을 앞둔 토요일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이 1분 50초 동안의 담화를 했는데 나의 임기를 포함해서 전국 안정 방안을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라고 했고 이때 사실 좀 이게 맞나 싶은 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하고 나서 그 표정을 혹시 보셨습니까? 예, 정말 좀 웃는 건지 비웃는 건지 싶은 섬뜩한 표정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던 것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비겁한 시간 끌기죠, 꼼수입니다. 그리고 무슨 조선 노동당도 아니고 대통령의 권한을 당에 위임하겠다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일당 독재 국가가 아니잖아요. 최소한 국회와 협의하겠다 정도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더불어민주당과 저희 개혁신당을 포함한 야당들을 적으로 거의 악마처럼 취급하고 있다는 거를 알게 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한동훈을 속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이라는 작자가 한동훈을 속여서 마치 권한을 한동훈에게 줄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한동훈이 권력욕에 눈이 멀도록, 그래서 눈이 먼다는 표현하면 안 되나요? 권력욕에 미치도록 해가지고 본인의 임기 연장을 꾀한 것 아닌가. 그래서 한동훈을 마치 소통령을 만들어 줄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는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실제 대통령의 의지는 친윤이 주류인 본인의 말을 잘 듣는 친윤 주류가 결국은 윤석열의 뜻을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한동훈에게 마치 모든 권력과 대통령의 권한을 줄 것처럼 해서 한동훈을 속여서 임기 연장을 꾀하는 그런 전략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 전략은 잘 먹혀들었다고 판단을 해야겠군요. 네, 그렇게 해서 일단은 1차 탄핵 투표를 버틴 것이고 친한계 의원들을 붙잡아둔 효과가 있죠. 그런데 한동훈이 지금은 이제 권력욕에 눈이 멀어서 잘 안 보이는 거겠지만 결국 본인이 속았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친윤 주류, 그러니까 윤석열이 한동훈을 밀어내는 것이 먼저냐 아니면 한동훈이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것이 먼저냐라고 하는 이상한 치킨 게임처럼 흘러갈 겁니다. 앞으로는. 예. 하지만 지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혀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뭔가 그 전날, 그러니까 토요일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를 하기 바로 그 전날 뭔가 둘이서 오고 가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를 지금 많이 언론에서 하고 있고 국민들도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뭔가가 오고 갔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이제 직무정지라는 표현을 썼다가 결국 대통령과 이 모종의 야합을 하고 나서 어떤 질서 있는 퇴진을 얘기하기 시작했다라고 보고요. 예.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는 말씀드렸듯이 권력을 잡을 욕심 때문에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거죠. 약간 반지의 제왕의 골룸 같다고 할까요? 예.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대통령의 외교 권한, 국군 통수 권한, 인사 권한 그 중에 한동훈이 행사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어느 순간 본인이 속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예. 속은 것도 자기 잘못이죠. 권력욕 때문에 속은 거니까.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저는 친윤에서 한동훈을 멀지 않은 시기에 제거하려고 하는 작전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예. 앞으로 그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거기는 이미 끝났습니다. 한동훈은 이미 끝난 정치인이고요. 결국 소통령 생활을 하루도 못 해보고 쫓겨날 겁니다. 그리고 이미 국민한테 버림받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선출되지도 않은 사람이 대통령의 권력이라고 하는 절대 반지를
골룸처럼 대충 훔쳐가지고 갖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국민에게도 버림받고 또 국민의힘의 의원들과 윤석열에게도 버림받는 결과가 곧 그리 길지 않은 시간에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예. 정치적인 생명은 그렇게 보시고 위법적인 뭐 위헌적인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네, 이미 지금 내란의 사후 공범은 맞는 것 같은데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랑 형법에서는 사후 공범은 매우 예외적으로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예. 처벌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위헌정당으로서 국민의힘이 해산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데 한동훈이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생각하고요. 예. 결국 모두가 뭐 3명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당론으로 내란 수괴의 탄핵을 막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역사의 죄인인 것이고 또 위헌정당으로서의 해산 근거를 쌓았다. 그 큰 잘못은 권력의 눈이 먼 한동훈에게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토요일에 아침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친한 계열이죠. 그 국회의원이 18명이 이제 다시 반대로 돌아섰기 때문에 탄핵이 불참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 가지고 또 이제 오늘 개혁신당의 허은하 대표하고 천하람 원내대표께서 개혁신당 지도부와 당협위원들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오늘 있었군요.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에 불참한 여당 규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대통령의 권한을 대통령과 총리, 뭐 여당 대표가 짬짬이로 서로 누가 행사해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왕조 시대에서나 가능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탄핵이나 구속에 따른 어떤 직무 배제 없이 권한을 총리와 당대표가 행사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고 그 자체가 위헌이고 더 나아가서는 2차 내란, 궁정 쿠데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한동훈의 정신 나간 소통령 같은 행태는 당장 집어치우고 질서 있는 퇴진을 정말로 바란다면은 헌법상에 있는 절차인 탄핵을 통해서 대통령의 직무를 적법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예. 배제시키고 헌정 질서를 하루라도 빨리 회복해야 된다.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예. 허은하 대표의 발언을 좀 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대통령의 직무 배제를 말하느냐, 누가 그런 자격을 줬느냐라고 지적을 하셨거든요. 네. 뭐 물론 당연히 동의하시겠죠. 지금 저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국민의힘 의원들도 심지어 홍준표 대구시장도 아주 원색적으로 네가 뭔데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한동훈은 당대표 선거에서 이겼을 뿐이지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돼 있지 모든 권력을 한동훈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써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들끼리 국민들은 주지도 않은 절대 반지를 내가 끼겠다, 네가 끼겠다, 반씩 나눠 끼자 이러고 있는 그냥 자기들끼리 헛소리하면서 아무 말 대잔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국방부에서도 국군 통수권 여전히 대통령에게 있다라고 한 것처럼 어제 한동훈과 한덕수가 나와가지고 한 얘기는 그냥 그 자체로 자기들이 위헌적인 권력 행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냥 정신 나간 소리들을 연달아 해놓은 것에 불과하다. 저도 그렇게 평가합니다. 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검사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어떻게 그런 발언들을 할 수가 있을까요? 골룸인 거죠. 그 반지의 제왕의 골룸도 제가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절대 반지에 눈이 멀어가지고 정신을 잃기 전까지는 평범하게 살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동훈도 그런 권력 욕에 완전히 맛이 가기 전에는 그냥 이걸 사법시험 문제로 냈다고 하면 당연히 이거는 위헌이고 그런 식의 대통령의 권력을 마음대로 나눠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답안지는 완벽하게 썼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막상 자기 일이 되고 절대 반지가 마치 자기 눈앞에 아른아른 거리니까 나는 소통령으로서 전국을 안정시키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인기를 얻어서 다음 대통령이 돼야겠다. 이 욕심밖에 지금 안 남은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미친 짓을 한 것, 가장 먼저 미치광이가 된 것은 윤석열이지만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비슷하지 않겠지만 또 권력욕에 미쳐 있는 것 중에 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한동훈이다. 저는 한동훈의 이런 정신 나간 수준의 권력욕이 재빠른 전국 수습, 또 빠른 탄핵, 그리고 그로 인한 대한민국 경제와 외교 안보의 정상화를 막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그게 바로 한동훈의 권력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에서 당론을 정했을 때 이제 일반 국민들은 정치적 판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건 정치적 판단이라고 한다면 국회의원에 있어서 선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럼요.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결정을 내려서 다음 선거에 국회의원에 선출이 되지 않는다면 이게 어떻게 정치적 판단이라고 볼 수 있지라는 의문점이 드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며 국민들의 의중은 없을까요? 그래서 사실 TK와 부산 경남에서 더 들고 일어나 주셔야 됩니다. 일어났습니다, 지금. 물론 많이 들고 일어나셨습니다만은 지난 이번 총선도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때도 윤석열이 이상한 짓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총선을 치렀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도 당선된 사람들은 몇몇 예외적인 수도권이나 격전지 의원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지난 총선도 어려웠지만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윤상현 의원 얼마 전에 나와가지고 얘기했지만 1년 정도 지나면 국민들 생각이 바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버티면 이기고 결국 주류에서 벗어나지 않겠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극성 지지층, 부정선거 음모론자 이런 사람들한테 잘 보이면 앞으로도 계속 국회의원 해먹고 잘 살 수 있다.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거를 더 우리 국민들이 강하게 그 착각을 깨주셔야 되고 저도 그런 것을 하는데 계속해서 힘을 보탤 생각입니다. 예. 아니다라는 걸 이제 보여줘야겠군요. 국민들께서. 그럼요. 예. 그 와중에도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의원, 김혜지 의원, 그리고 이제 나중에 김상국 의원이 또 합류를 했죠. 투표를 와서 했습니다. 네. 당론으로 정해진 거를 이렇게 따로 나와서 어겨가면서 투표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원래 같으면 징계도 감수해야 될 만한 일인데요. 그런데 네. 지금 국민의힘도 이번 사태는 워낙 엄중하다 보니까 차마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세 분 의원을 징계하겠다는 얘기를 몇몇 분은 하는 것 같지만 대놓고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사람은 좀 미안한 말이지만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현재의 모습을 유지하는 한은 주류가 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걸 감수하고 아주 용기 있는 행동을 한 것이고 저는 세 분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예. 이제 국민들께서 더 힘을 주셔야겠군요. 용기 있는 네. 선택을 한 이 세 분들에게. 네. 이준석 의원께서는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위헌 정당을 주장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만약에 첫 번째 탄핵 표결에서 바로 탄핵을 했다면은 위헌 정당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거는 대통령의 단독적인 그냥 미치광이 어떤 내란 행위인 것이고 국회의원들이 미리 그걸 알긴 어려웠겠죠. 그런데 이런 내란의 어떤 정황들이 거의 명확하게 드러나고 실제로 국회에 군홧발로 군인들이 진입해가지고 유리창까지 깨면서 본회의장으로 정말 들어오려고 한 시도를 보고 나서도 이런 내란 수괴 행위를 감싼다? 그거는 자유민주주의와 우리 헌정질서에 반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당론으로 탄핵에 반대한 순간 그것은 위헌 정당이고 결국은 내란 동조 정당이기 때문에 정당 해산을 피하기가 어렵다. 저다 이준석 의원이나 비슷한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야 6당에서 지금 이제 진행해야 되는 가장 급한 일들 뭘로 지금 꼽고 계십니까? 네, 제일 중요한 것은 대통령 탄핵이고요. 예. 윤석열 탄핵. 그 외에도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때 당시 계엄에 국무회의에 참여해서 본인들은 반대했다라고 지금은 핑계대고 있지만은 제대로 그걸 막아내지 못했던 국무위원과 국무총리들에 대한 탄핵도 예.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되고 나아가서 서로 핑퐁 게임하면서 서로의 책임을 어떤
떠넘기지 못하도록 모든 국무위원을 한자리에 불러서 하는 50 청문회 같은 국정조사를 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제가 기재위원이라서 내일 아마 한국은행도 방문하고 할 것인데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거시경제, 환율과 주식시장의 문제를 어쨌든 국회 차원에서라도 최대한 신경 쓰고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그널을 국제사회와 또 금융계에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11일에 임시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를 해가지고 14일에 투표할 예정인데 네. 물론 동의하시겠죠? 저희는 당연히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고 저도 공동대표 발의해서 당연히 참여할 생각이고요. 저는 이번에는 통과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희망적인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 국민들이 이 내란 옹호에 대해서 굉장히 큰 어떤 반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제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많이 알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도 본인이 생각했던 소통령의 역할, 대통령의 권한의 실질적인 행사가 안 된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친한계 의원들부터 그리고 국민의힘의 어쨌든 나름 국민들의 많은 기대를 받는 의원들부터 더 이상 이 국면을 길게 끌고 가서는 국민의힘도 죽고 대한민국 경제도 죽는다라는 것을 조금씩은 이제는 알게 되지 않을까. 또 내란의 어떤 구체적인 정황들도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토요일까지 국민의힘이 투표를 전적으로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투표하러 들어온다면은 통과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당론은 유지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네, 당론은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은 당론 이탈들이 앞으로 계속 많아질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법무부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 금지를 시켰습니다. 이제 수사기관들은 판단을 거의 끝냈습니다. 지금 그리고 서로가 권한 행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티격태격하고 있는데 결국 저는 앞으로 윤석열 신병 확보 경쟁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란의 유죄라는 확신이 없었다면은 헌정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출국 금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윤석열이 검찰 출신이라고 해도 이미 검찰에서도 윤석열은 내란죄의 수괴고 처벌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제대로 안 하면은 검찰은 거의 역사상 사라질 위기에 있기 때문에 저는 길을 쓰고 윤석열을 누가 먼저 구속시키냐 경쟁이 앞으로 경찰, 검찰, 공수처 사이에서 벌어질 거다. 그렇게 예측합니다. 수사는 잘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군요. 각 수사기관의 명운을 걸고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어찌 됐든 윤석열을 구속하고 또 내란죄로 아주 엄정하게 처벌하는 결과는 당연히 이루어질 거다. 그렇게 기대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혹시 의원께 살해 예고 문자가 왔었습니까? 네네. 이게 우리가 괴물과 싸우다 보면 우리 스스로도 괴물이 될 때들이 있는데요. 지금 윤석열이라고 하는 내란 수괴와 싸우다 보니까 조금의 다른 목소리도 용납 못하는 국민들이 좀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윤석열 탄핵에는 동의하면서도 검사 탄핵이라든지 이런 다른 탄핵에는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점 때문에 마치 저희가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는 것처럼 착각하셔가지고 저와 이제 이준석, 이주영 의원에 대한 살해 협박이 있었는데 아마 지금쯤은 오해가 풀리셨지 않았을까 기대합니다. 국민들께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시간은 걸릴 것이고 정말 참담하고 대한민국 경제, 외교, 안보의 시계를 수십 년 뒤로 돌린 것은 맞지만 늘 그랬듯이 우리는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길을 찾을 겁니다. 그리고 국민을 이기는 정치 없고요. 국민을 이기는 권력자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거를 헤쳐나가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과 강인함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함께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 계시는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전화 인터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